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힘들 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오늘은 진짜 내 편인 사람을 알아보는 확실한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이 모든 관계가 다 같은 깊이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몇 명의 진실한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아보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세 가지 징후를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누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지지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내 편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과 성장, 그리고 정서적 안정은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함이나 호의를 진정한 지지와 혼동하기도 합니다. 좋을 때만 곁에 있다가 어려울 때 사라지는 사람들, 혹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확실한 징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진짜 내 편인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다양한 고비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등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상황이 찾아오곤 하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누가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진정한 내 편은 당신이 빛나고 성공할 때만 아니라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에도 함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은 65세에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던 그분이었지만 병원에 꾸준히 찾아온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객은 줄어들었죠.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며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석에 있으니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깨달음 중 하나였습니다. 어려운 시간은 관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시험대와 같습니다. 누구나 좋은 시절에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내 편은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신의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당신 곁에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거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내 편은 당신이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응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 진짜 내 편인 사람은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자신의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반대로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시기하는 사람은 진정한 내 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건강한 관계의 징후가 아닙니다. 제 오랜 친구 중 한 명인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에 평생 꿈꿔왔던 그림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과 직장에 치중하며 자신의 꿈을 미뤄왔던 그분에게 이것은 큰 도전이자 기쁨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냐, 그냥 편하게 쉬면 되지라며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정말 멋있다, 항상 응원한다며 그의 용기와 열정을 칭찬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박 선생님은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해준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그들의 지지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그림 교실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내 편은 당신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비록 관습적이지 않거나 위험해 보이더라도 당신을 믿고 지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능성을 보고 당신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가끔은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조언이나 우려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 편은 그런 걱정을 표현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당신을 믿고 존중하며 어떤 선택을 하든 끝까지 지지해 줍니다. 또한 진정한 내 편은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하죠. 이것은 진정한 애정과 지지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징후, 진짜 내 편인 사람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소통합니다. 진정한 내 편은 당신에게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듣기 싫어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기분을 맞추는 것보다 당신의 행복과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판이나 판단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내 편은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당신을 돕기 위해 솔직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단점을 지적할 때도 당신의 가치를 낮추지 않으며 항상 당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유지합니다. 제 친구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한 단체에서 활동하며 많은 지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항상 미소 짓고 좋은 말만 해주는 분들도 있었고, 때로는 날카롭게 조언해주는 분들도 있었죠. 어느 날 이 선생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대부분은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선생님에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방향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듣기 불편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선생님은 그 조언 덕분에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항상 내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이구나. 진정한 내 편은 당신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중요한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소통합니다. 물론 그 방식은 공격적이거나 비판적이기보다는 배려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내 편과의 대화는 편안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가면을 쓰거나 연기할 필요 없이 진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항상 긴장하거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유롭고 편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3가지 징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것,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 솔직하고 정직하게 소통하는 것. 이 3가지가 진짜 내 편을 알아보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을 모든 관계에서 완벽하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며 때로는 최선의 의도를 가진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징들이 관계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행동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주는 일관된 패턴을 주목해 보세요. 그렇다면 진짜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이제 가짜 내 편의 징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짜 내 편은 종종 조건부 지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그들의 기대나 원하는 방향대로 행동할 때만 지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냉담해지거나 비판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 자체보다는 당신이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짜 내 편은 일방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당신의 필요에는 무관심합니다. 관계가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가짜 내 편은 뒤에서 다른 말을 합니다. 당신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뒤에서는 당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당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행동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넷째, 가짜 내 편은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성취에 시기심을 느끼거나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성공을 축소하거나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가짜 내 편은 당신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종종 당신의 선택이나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나
불안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징후들이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관계의 건강성과 진정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한때 진정한 내 편이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그저 지인이었던 사람이 점차 깊은 신뢰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진정한 내 편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고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정직하고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좋은 관계는 대개 상호적입니다. 72세의 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한 친구들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나 자신이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죠. 내가 남에게 보여준 것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을 오랜 세월을 통해 배웠습니다. 둘째, 질보다 양을 추구하지 마세요. 많은 지인보다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를 갖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셋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건강한 관계에는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명확한 경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넷째, 직관을 신뢰하세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머리보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지속적으로 불편하거나 에너지가 소진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직관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섯째, 용서하되 교훈을 얻으세요.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마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기억하고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섯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당신 곁에 있는 진정한 내 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그들의 존재와 지지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은 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깊게 만듭니다. 68세의 이 선생님은 매년 자신의 생일날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 덕분에 내가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를 글로 표현하는 시간은 나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작은 표현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일곱째, 정기적으로 소통하세요. 관계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중요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덟째,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세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도록 해줍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지역 대학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20대 학생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대 차이가 클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들은 내게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주고 나는 그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고 있죠. 이것은 내 노년의 가장 보람 있는 활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9째, 온라인 관계의 한계를 인식하세요. 요즘은 SNS나 메신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러한 온라인 관계가 깊은 인간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거나 최소한 영상 통화나 전화를 통해 더 깊은 소통을 나누세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이해하고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잘 알 때 누가 진정으로 당신을 지지하고 이해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는 3가지 징후와 이를 현실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관계는 일시적이고 어떤 관계는 평생 지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가 아니라 그 관계의 질입니다. 몇 명의 진정한 내 편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편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푼 진심 어린 지지와 사랑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진짜 내 편을 찾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추가적인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관계의 계절을 이해하세요. 모든 관계에는 자연의 계절처럼 변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밀함과 연결감을 느끼는 봄과 여름이 있고, 때로는 거리감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반드시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75세의 최 선생님은 60년 넘게 이어온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울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어요. 몇 년간 거의 연락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서로에게 돌아왔어요.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합니다. 둘째, 관계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각 관계는 고유한 특성과 강점이 있으며 다양한 관계를 통해 다양한 필요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 관계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돌봄을 실천하세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로운 관계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다양한 단계에서 우리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오래된 관계가 변화하거나 끝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연결과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다섯째, 과거에 묶여 있지 마세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신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의 행동보다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행복이 타인의 인정이나 행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세요. 일곱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진정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감사는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경력, 성취, 물질적 성공 등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미 있는 관계가 삶의 질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75년간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이는 부, 명예,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독이다. 사람들은 명성, 부, 성취를 추구하며 인생을 보내곤 하지만 우리의 연구 결과는 매우 분명하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은 인간관계의 질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배우자, 가족, 친구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들은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우자나 오랜 친구와의 이별, 자녀들의 독립, 은퇴로 인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축소 등은 노년기 관계의 도전적인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진짜 내 편을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문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함을 느끼는가? 이 사람에게 나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 주었는가? 이 사람은 나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상호적인가 아니면 한쪽만 주는 관계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관계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 테스트를 활용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됩니다. 일시적인 이익이나 편애 때문에 형성된 관계는 그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애정과 존중에 기반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셋째, 어려운 시기에 누가 곁에 있는지 주목하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위기나 어려움은 관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그런 시기에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진정한 내 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자신의 직관에 귀 기울이세요. 우리의 직관은 때때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전에 관계의 진실을 감지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지속적으로 불편하거나 에너지가 소진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행동을 말보다 중요하게 여기세요. 사람들은 종종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인격은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진정한 내 편을 발견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편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고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솔직하고 정직하게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편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정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편이 되어준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진정한 내 편을 발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키는데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소유물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의미 있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진정한 내 편은 단순한 지인이나 친구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동행자이자 지지자, 때로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과 위안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순한 사교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내 편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진정한 편이 되어주는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나요? 혹은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